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폭락이 또 오던 말던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20배 이상 대박 납니다. 폭락이 또 와도 폭락이 또 안 와도 여러분들이 꼭 투자해야 되는 로봇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아마 20배 이상 성장이 이미 전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20배 이상 대박 납니다. 일단 오늘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을 하고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두산 로보틱스 따따블은커녕 따블도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그러니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오르긴 했는데 내려온 거죠. 두산 로보틱스는 개장 직후 공모가의 160% 수준인 67,600원까지 오른 후에 급격히 상승폭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만 강하게 올랐다가 점점 하락하더니 장대 음봉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따블 기대감은 다소 막연했다. 그러니까 따따블이 결국에는 400%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의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치는 상승세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뭐 대박, 두산 로보틱스 최고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질비했습니다. 근데 거의 하루 만에 상장한 지 하루 만에 뉴스가 먹을 게 없다. 커녕 따블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진짜 두산 로보틱스가 거품이 너무 많았던 걸까? 과연 두산 로보틱스의 잘못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대여급이다 하는 기업들은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대여급 신규 상장 이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직후의 반응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2021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폭락 대량 매수 개미 곡소리 난다. 반등 언제쯤? 바로 부정적인 얘기 나오죠. 상장하고 나서 바로 LG 엔솔 따상 놓쳐. 소문난 잔치였나 줄줄이 짐 싼 개미들. 방금 전에 두산 로보틱스에서 했던 얘기와 거의 흡사한 얘기 나오고 있고 카카오페이 급락 전문가들이 본 적정 주가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여급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뭐다?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 기사가 나오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가 흐름을 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흐름 봤을 때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가죠.
그리고 줄줄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똑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많이 하락했지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첫날 급등을 했다가 쭉 밀리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언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까이서 보면은 결국엔 상장을 하고 나서 이 음봉이 쭉 떨어지고 하락이 이어지고 하락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하락이 이어질 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언제까지 빠지냐. 개미들한테 이건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상장 이후의 반응을 보고 진짜 문제 있나를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시장의 거품 소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워낙에 대여급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요. 기관들도 관심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상장 가격에 처음 상장되는 가격 자체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상장하고 상한가가 400%인 시대에서는 더 거품이 낄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에는 우리가 당일 상한가까지 가능했죠. 당일 이 상장 가격이 2배, 그리고 그 2배 가격에서의 이제 우리가 상한가, 그래서 따상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상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상승폭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따상, 따상상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공모가 대비 400%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상한가를 채우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초반에 많이 들어간 대여급일수록 소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 시간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며 어디가 소화가 된 것이며 그리고 반대로 소화가 됐다고 한들 다시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빠졌는데 오를 이유가 없고 상승할 이유가 없어. 그럼 찍을 이유도 없죠. 하지만 상승할 이유가 있다면 거품이 빠진 이유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은 결국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큰 틀로 보면 로봇주의 방향이 우상향을 그릴 것이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연맹은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견조한 로봇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연간 설치 대수가 전년 대비 5% 증가, 약 55만 3천 대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협동 로봇,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게 협동 로봇이죠. 5만 5천 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좀 중심적으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왜 하락했냐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로봇주들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호재성, 정확히 말하면 뚜렷한 호재성이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를 넘어설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조정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다? 이 거품을 거치면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 중심으로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해야 돼요. 왜?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야 같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오를까?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인데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고요. 유정훈 두산 로보틱스 대표는 로봇에 대한 실수요를 창출해 회사의 급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부문 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협동 로봇이란 자영업, 공장 등 일터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팔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협동 로봇이라 하죠. 치킨 가게에서 사람이 반죽을 하면 튀기는 일은 로봇이 담당하거나 김치 공장에서 로봇이 배추를 옮겨주면 인간이 양념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하면 얘가 하나 하고 얘가 하나 하면 내가 하나 하는 이게 바로 협동 로봇이죠. 그래서 협동 로봇은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휴머노이드와는 달리 왜? 휴머노이드가 뭡니까? 팔, 다리, 머리, 눈 다 있어야 돼요. 협동 로봇은 뭐예요? 팔만 있으면 되고 거기 안에 센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휴머노이드에서 팔만 잘라서 갖다 붙인 게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력이 그만큼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산업에 이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협동 로봇은 기술이 개발 완료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휴머노이드는 안 되지만 협동 로봇은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미 그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경쟁력을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35%의 성장이 예상되고 대한민국에서 1등 협동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라면은 독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3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란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조까지 갔었는데 20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년 뒤라고 본다면 매출액은 7천억, 영업이익은 2,133억 원으로 최소 몇 배? 최소 20배 이상 몇 년 안에 7년 안에 성장한다라고 이미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영업이익이 최소 20배 이상 지금부터 7년 안에 성장이 나오겠구나.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EPS,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는 이 성장률이 커질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기업이 어디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진짜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다. 그게 두산 로보틱스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3,200대 로봇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수치는 매년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로봇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2차 전지가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늘리는 것처럼 로봇 공장 또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더 확충을 하겠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뭐 국내 매출하거나 국내 기업들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가는 것도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거나 대한민국에서 로봇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시장이 작죠. 제일 중요하지만. 하지만 뭐다? 해외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고 기업이라고 한다면 글로벌적인 확장,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럼 두산 로보틱스 자체는 조금 기대감이 있겠네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더불어서 뭐죠? 두산 장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두산에 대한 주가 전망이 뭐까지 꼈냐면 물론 더블 카운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있으면 두산이 뭐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두산만 수혜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까지 상장을 시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두산의 주가 자체를 애초에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하니까 수혜를 받을까요? 라는 전망이나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두산이 하락할 때 두산 박정원 회장이 29억 장내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내 매수했겠습니까? 지금은 잠깐 눌리고 지금은 잠깐 하락하더라도 결국엔 성장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내부 관계자의 기대감, 우리 박정원 두산 회장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두산 주가가 폭락하자 43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매수했겠냐? 결국엔 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반영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락한 거를 다시 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죠. 박지원 두산 부회장 겸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과 박 회장 장녀인 상민 씨도 각각 15,610주와 1,039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3억쯤 되고요. 두산그룹 오너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7.75에서 37.9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산 측은 최고 경영진이 나서서 지분을 추가 매수한 것은 대주주로서 회사 성장과 기업 가치 증대에 대한 의지, 자신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눌렸다고 걱정할 게 아니다. 앞으로 또 성장할 거다라는 걸 장내 매수를 통해 보여준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이슈가 있죠? 이거 한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ETF인데 그 ETF의 대장 필두로 들어가는 기업이 어디다? 그게 두산 로보틱스다. 두산 로보 담은 로봇 ETF 10월 말에 출시가 됩니다. 로봇 AI 하반기 이끌 키 ETF 될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말 KB자산운용의 KB스타 AIN 로봇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코스피에 입성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대장주 자리를 꿰찬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도 ETF에 포함 예정이고요. 대장 역할을 하겠죠. 이 상품은 코스닥에 상장된 AI 로봇 관련 기업을 80% 이상 비중으로 편입하면서 꽤나 공격적인 펀드입니다. 기존에 상장된 로봇 ETF와 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그냥 무늬만 로봇이거나 아니 로봇을 조금 하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거의 로봇에 공격적으로 액티브하게 만든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필두가 되어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다. 그래서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4년은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이 더 성장할 거다. 그리고 보통 ETF가 나오면 로봇에 다시 수급이 들어가죠. 그 중에 대장이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협동 로봇을 모든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삶의 질을 높이는 로봇 대기업 앞다쳐 진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다 로봇 진출합니다. 근데 이게 한철 장사하고 끝날 문제였으면은 그렇게나 진심을 다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한철 장사가 아니라 정말 미래를 보고 꾸준한 우상향 성장을 바라기 때문에 10조, 20조, 몇십 조씩 투자하고 있는 거죠. 삼성, 현대, LG, H현대, 두산, 하나그룹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1조 원에서 약 2조 2천억,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에서 한 1년 뒤에 6조 4,500억 원으로 한 6배에서 7배 이상은 2, 3년 사이에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글로벌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지분을 투자했고요. 다 아는 얘기죠. LG전자는 클로이라는 로봇이 있고 로보스타를 또 인수를 해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HD 현대는 그룹 내 계열사 HD 현대 로보틱스를 위주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지분 만들고 진심을 다해서 로봇에 아시겠지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거품이 껴서 눌릴지 몰라도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빠지고 하락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느 가격에 관심을 갖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찝어 드릴 겁니다. 하이 하이페이로드라고 해가지고 로봇의 이제 기술력인데 무거운 거 얼마나 잘 들어요라는 기술력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사람이 어렵거나 힘든 걸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의 무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은 무거운 것도 체력이 들지 않게 24시간 꾸준히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다. 그게 협동 로봇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구간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대신에 그 전에 상승이 나오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 없이,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반등 없이입니다. 네, 반등이나 상승 없이,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없이 고점이 67,600원이에요. 67,6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60%쯤은 내려와 줘야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를 대충 우리가 계산을 때려보면은 67,600원 대비해서 대략 한 마이너스 60%가 얼마냐 써있죠. 27,100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가격에서부터 한 27,100원쯤 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덜 빠졌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거 빠지기는 할까요? 27,100원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또 그만큼 빠져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한 40% 정도 밀렸거든요. 대략 한 6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한 40%까지 밀렸는데 이게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원이었던 기업이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많이 40%가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규 상장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40% 수준으로 안 되고요. 마이너스 60%까지는 하락해야 이제 첫 번째 분할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절대 뭐다? 반등이나 상승 없이 거래량 동반한 급등 없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기어 내려온다 생각하면 돼요. 기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관심이 가능하다 생각하니까요. 여유 있게 보세요. 거품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산다. 그러니까 난 첫 매수예요. 나는 처음 매수할 겁니다 하는 분들은 기다려라. 얼마까지? 27,100원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공략을 하면은 그 구간이 기회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LG 엔솔도 결국에는 40%까지 밀렸다가 다시 60만 원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규 상장 정책이 그 당시랑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까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AI,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받을 수가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전부 다 싹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좀 실시간으로 그냥 카톡방에서 좀 도움받고 싶다.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무료 카톡방 오픈도 있으니까 이 글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셔라 말씀드리고요.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6일, 5일, 4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이슈 전부 다 정리해 드리니까 다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양장호 이슈가 있었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다 정리해드리죠.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꼭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